주택담보대출 7억 빌린 박 부장. 원리금 60만원 덜 내는 이유. 이게 지금 현재 경제뉴스의 제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7억을 빌린 박 부장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니다. 뒤져. 7억을 빌렸다고요? 부장이잖아요. 부장이 뭐 몇 억을 받습니까? 뭐 월급을 뭐 매월 뭐 2천만원 3천만원 받습니까? 아니죠. 주택담보대출 7억 빌리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 매월 얼마 부담해야 되냐고요? 매월 연으로 따졌을 때 1년에 7천만원 이자 내야 됩니다. 이자하고 원금요. 7천만원이면 월에 600입니다. 600. 부장인데 월 600만원을 은행에 금융권에 갖다주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생활 못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주택담보대출 7억을 낸 저 서울경제에 나와 있는 박 부장이라고 하는 이는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금융권에 집을 뺏깁니다. 집을 뺏기고 어떻게 되냐? 경매처분 당하죠. 경매처분 당하고 나면요. 이제 가정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가정이 초토화되고 다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아는 지인이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연봉을 한 2억가량 받아요. 2억가량 받는데 실제로 사는 지역은 저기 금천구에 이제 4억의 아파트 30평대 낡은 아파트에 살아요. 심정적으로는 좀 강남권으로 좀 옮겨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래저래 따져보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대출해가지고 원금을 갖고 지낼 수 있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50대에 임원이기 때문에 당장에 받는 소득으로는 대출을 낼 수는 있겠죠. 한데 그렇게 20년 30년 대출해서 집에 돈을 넣는 게 과연 가능하냐 라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불가능하더래요. 말 그대로 임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소득이 유지가 될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0대들이 겁없이 5억씩 빌려댑니다. 미친 거죠. 5억씩 빌려가지고 이제 대출이자 10% 되면 1년에 이자 5천만원 내야 되는데 월 400만원씩 이자 내면서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보통의 직장인들이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해도 은행에 금융권에 월 300만원씩 갖다 주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300만원씩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잡해야죠. 강제 투잡이죠. 강제 투잡. 강제 투잡하면요.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원래 일하고 저녁에 한 8, 9시부터 또 물류센터 일하러 가는 겁니다. 8, 9시부터 두 번째 직장에 출근해서 새벽에 한 2, 3시에 퇴근하고요. 집에 와가지고 또 몇 시간 쪽잠 자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건강이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죠. 몸을 갈아서 버는 거죠. 그렇게 20년, 30년을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도요.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 7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원리금을 60만원 덜 낸들 근본적으로 사항이 개선이 되냐고요. 개선 안 됩니다. 14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에 주담대를 빌렸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정신 나간 거라는 거죠. 저 7억을 빌린 순간부터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놈이 2억 3억을 대출하는 것도 정말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7억을 빌린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놈하고 저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저 박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처지가 다르겠죠. 이 사람은 억대 연봉에 되게 월급을 많이 받는 능력자이겠죠. 그러니까 7억의 대출을 빌렸겠죠. 7억 대출을 이제 내고 금리가 6%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월납입액이 328만원에서 418만원이 됩니다. 418만원. 근데 어떤 사람은 358만원밖에 안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는 거예요. 늘었잖아요. 330만원 내다가 460만원 내니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괜찮죠. 330도 안 괜찮지만 360도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420보다 덜하다. 좀 더 지나면 이 360만원 내던 사람이 420만원 내는 날이 또 올 것 같은데요.
사실상 무리하게 7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렸던 저 박 부장이라고 하는 이는 아마 몰락할 겁니다. 몰락. 경제적으로 초토화돼서 인생이 파탄날 거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그들이 겪게 될 현실입니다. 14억이다 시세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내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아마 3, 4년 지나면 14억에 산 집이 가격이 7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리만 사태 때. 집을 다 날렸죠. 빚 때문에. 결국 그분은 처가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프와 딸과 본인이 처가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빚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가족을 통해서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자력으로 해결 못하죠. 해결 못합니다. 최근에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관련해서 문의가 되게 많나 봅니다. 아마 법원에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지기 때문인 거죠. 살아가는 게 별일 없는 것처럼 7억을 주택담보대출 받고도 별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나 봅니다. 7억 대출해서 은행에 360만원씩 갖다 주면 인생 파탄 납니다. 절대로 제대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지금 한 360만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저게 최고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이 되고 24년이 되면 저게 420이 되고 450이 되고 50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은행에 500만원씩 갖다 주면서 10년, 20년, 30년 살면 그게 무슨 삶이 될까요? 그냥 은행들한테 돈 갖다 주는 ATM기죠. ATM기. 무서운 일입니다. 저 무서운 얘기들이 점점 현실로 닥치면은 저들이 어떻게 살까요? 이번에 파산하고 몰락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당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금융노예가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면 대한민국에 한 5천 명, 5천만 명 이렇게 따지면 10명 중에 1명 꼴인 거잖아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치안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지고 먹거리들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는데 공공요금도 오른다 그러고 국민연금은 손해봤다 그러고 무역수지 적자는 점점 심해진다 그러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런 안 좋은 얘기들밖에 안 들리는데 저렇게 빚까지 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라는 거죠. 그냥 걱정이죠. 겁이 되게 많이 납니다. 저런 뉴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말이죠. 겁이 더 많이 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겁낸다라는 거, 두려움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함부로 모험 걸거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불에 데워본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불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을 함부로 다루겠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려고 애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무던히하고 착실하게 월급 받으며 사는 삶을 언론이나 그 가짜 부자라고 하는 놈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황의 시대에는 직장인의 진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더욱더 빚을 낸 사람들이 궁지로 내몰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 부리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나 부자야. 나 30억 가지고 있어. 지난 5년 안에 5년 동안 내가 50억을 벌었다. 이딴 개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남의 돈 10억, 20억 증명 안 되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